10시에 시황 체크인 들어갑니다. 금요일장 미국의 네 마녀의 말을 맞이해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이 1.4%가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이날 7%가량 급락했습니다. 110달러를 밑도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는 세금 조치 등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욱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장에서 에너지주가 약세를 기록한 반면에 상승했던 쪽에서는 항공주와 바이오, 기술주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월요일장 미국장이 노예 해방일 대체 공휴일에 따라서 휴장하는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코스피가 전저점 이탈 시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1.82%가 하락하면서 전 거래일의 저점, 장중 저점이었던 2396선까지 일단은 낙폭을 줄여놓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전저점을 이탈하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거래대금 3조 1,2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37% 오르면서 2,449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가 부근에서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장중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2,400선을 지키는 듯 하더니 이 선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기록하고 있고요. 2,394선 장중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의 저점이 2,396선이었는데요. 이 선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깨고 있습니다. 2,395선을 가리키면서 45.89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기관 쪽에서는 이틀째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현재 3,697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위주로 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3,199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380억 원어치의 소폭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기관 엇갈리고 있지만 동반해서 사고 있는 업종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통신업종 등에 대해서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시죠. 코스닥 이틀째 하락세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6% 하락하고 있고요. 780선에 대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조금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779.82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4,2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 0.72%가 오르면서 804선에서 시가를 형성했고 역시 시가 부근이 고가가 되면서 장중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1% 넘게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780선을 깨면서 조금 전에 장중 저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779.6포인트, 19포인트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장 외국인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코스닥에서는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646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억 원어치 소폭의 매도고요. 개인 쪽에서 1,714억 원 매수하면서 양대 시장 개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군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경신 종목, 양대 지수의 저점 테스트, 특히 코스피의 2,400선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종목 현재 200개 넘어서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 오만전자에서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58,000원대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58,200원 선에서 2%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장 하락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물가 우려 속에서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하반기 하락세가 전망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IT 세트의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이에 따른 업황에 대한 부진 전망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58,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신저가 종목 가운데서 거래대금 실리는 종목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카카오페이, 현대제철 나란히 3%에서 5%까지 낙폭을 보이면서 저점 이탈하고 있고요. DL-ENC가 4.95% 하락세 42,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 이 종목이 5.5% 하락하면서 5,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암호화폐 시세 쪽에서도 주말 사이 주목되고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패닉셀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코인 시장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시세가 주말 사이에 18,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해서 80%까지 급락을 하면서 기록적인 괴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상 최장기간의 하락세 11거래일째 하락세를 딛고 오늘장은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2만 달러 선도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여기에 암호화폐 담보대출 업체 셀시우스의 인출 중단 소식, 코인베이스의 대대적인 감원 소식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암호화폐 시세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 일단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비트코인의 반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위아 또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자동차와 증권주들의 약세 52주 신저가고요. 원익 IPS, 한샘, 한세실업 일제히 4%에서 5%대까지 급락하면서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우주항공주의 반등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발사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일기예보를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일단 많이 덥고요. 그리고 또 비 소식까지 예상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사대 설치 작업이 오늘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사 시점은 내일 오후 4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주 발사 기대감에 따라서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AP위선이 11.55%까지 급등하면서 15,500원 선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매수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 가운데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0.5에서 2%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LRG 넥스원은 소폭의 하락세로 0.4%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었던 바이오주 가운데 한 종목이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무상증자 권리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착시 효과가 나오며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종목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타머 사이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주식이죠. 폐암 조기 진단 키트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 확정 소식에 따라서 이 종목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상이 선정이 되면 향후 최대 3년간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임상 근거가 쌓이게 되고 향후에는 건강보험 수가 진입 가능성까지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 심리에 따라서 앞타머 사이언스의 주가가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100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CS 베어링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오늘 시행됐습니다. 오늘 기준가 8,980원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 싸다라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현재는 상한가 보여주면서 11,650원 선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레몬입니다. 상한가 들어가면서 6,3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기업은 나노섬유 개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용 고체전지 전해질 지지체라는 소재를 개발하게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돌입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점 경신을 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2,400선을 깨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하드랜딩 우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소프트랜딩이라든지 조금 좀 좋은 표현들 작년 연말까지 좀 많았었는데 사실상은 경기 침체가 좀 이어진다는 이런 의견이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300포인트대로 코스피가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 기간의 과거 사례로도 좀 봤을 때도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이나 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지수 차트라든지 종목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장기 지지선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장기 지지선을 이미 깨고 내려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극복해내고 회복하려면은 생각보다는 많은 모멘텀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복원력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악재성 뉴스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더 이겨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또는 뭐 공포에 매수하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관망세로 유지하는 것을 이번 주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의 경착륙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주식들의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대형주들 위주로 신저가가 또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특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조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철강 쪽, 뭐 최근에 좋았었던 이런 기업도 좀 있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오늘 장대 음봉 나타내면서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작년에 이제 연초에 기록했던 가격이 최고점 부근일 텐데요. 작년 초반에 이제 좀 철강주 이렇게 매입하신 분들은 좀 힘든 영향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 산업들, 화물연대 파업 영향도 이게 받게 되었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인천과 이런 포항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제품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량 이런 조절이 불가피한 것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수요 감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협조가 나타나서 화물연대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진 않겠지만은 재고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6, 7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기술적 이평선 다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단번에 회복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GLEN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업종들 아무래도 뭐 부동산 시장 살얼음판 들어가게 되면서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최대 상한선이 7%를 돌파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줬고요. 물론 밴드상에서는 4%, 5%도 있겠지만은 최대 상단이 7% 돌파를 했다는 것은 조금은 안 좋은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건설업종이 뭐 아파트 시장과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플랜트라든지 해외 쪽 사업 같은 경우도 원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력이 좀 더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많이 코멘트를 했다라면은 조금은 좀 중소형 종목으로 생각되는 원익 IPS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 1조 6천억까지 지금 시총 내려온 상황이고요. 전방 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P3 투자 본격화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트 투자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면은 그들이 약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동행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 받고 있고요. 하지만 좀 고무적인 것은 2분기 영업이익은 398억 원 정도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99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숫자는 나온다. 하지만 심리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약세 트렌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매수하실 때는 이렇게 숫자가 좋게 예상된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좀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해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지수가 횡보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매수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저가주 가운데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일단 관심주에 들어갑니다. 원익 IPS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누리호 2차 발사 준비 작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쪽이 있는가 하면 AP위성은 1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재차 이 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크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1일이죠. 이제 발사 예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기한 이런 기대 연기에 대한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빠르게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레벨 센서 신호 이상으로 발사가 좀 지연이 되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이런 준비 상황이라든지 기상 상황 그리고 우주 물체와의 이런 충돌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발사 시각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오후 4시인데요. 참 오후 4시라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이 3시 30분에 마감하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오후 4시에도 발사가 되지 못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면은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제노코가 아침에는 움직였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발사에 대한 이런 변동성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의 상황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4시 이후에 발사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 내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발사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의견입니다. 우주항공주 알아봤고요. 지금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는 투매장이네요 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상한가 주들 보는 거 의미 있을까요? 네, 오늘 상한가 그래도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틈새 시장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 긍정적이라고 봐지는데요. 사실 상한가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런 종목 발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타모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폐암, 조기 진단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제 앞타모 기반의 진단 제품이 이 신의료 기술 평가에서 유예 대상이 된 것은 국내 최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자금 이동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제쯤 풀릴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연속성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내일 정도 또는 수요일 정도까지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언급 많이 드렸던 풍력 관련된 이런 CS 베어링 관련된 종목도 있는데요. 무증 권리락 효과 때문에 상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서는 이런 단기 매매 또는 단기 특징주 이런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질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자금으로 증설에 관련된 내용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홀딩하신 분들은 2, 3일 정도 홀딩을 하되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 지지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오늘 추천 종목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어쨌든 S&P가 횡보 국면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는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75bp 인상 전후에 대한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가져간다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75bp 이상으로도 금리 인상이 단행된 적이 있습니다. 100bp라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125bp 인상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축 그리고 통제하는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반등은 아무리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더라도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런 타이밍의 반등이다 한다라면은 목표 수익률을 낮추시고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좋지 못하니까 매수보다는 관망의 포트폴리오 짜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시 시황 체크인 확인해 보셨습니다.